자, 이어서 순열에 대해서 좀 나가도록 할게요. 순열.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가지 중 알게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다른 n가지 중에서 알게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것, 그걸 순열이라고 해요. 말이 좀 긴데 간단하게 요 이야기예요. 자, 1, 2, 3, 4, 5라는 5명이 있습니다.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자, 1등이 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그럼 2등은 몇 가지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를 곱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순열입니다. 곱의 법칙. 확장판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걸 우리가 순열이라는 영어 단어 permutation에서 P를 따서 NPR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만약 3등까지 뽑으면 어떻게 돼요? 1등 될 수 있는 거는 5가지고 이게 뭐 하나 골라줬으면 2등 될 수 있는 건 4가지고 맞죠? 그리고 3등 될 수 있는 건 3가지잖아. 그치? 맞아? 이렇게 차례대로 곱하는 거 맞아요? 이게 경우의 수를 세는 거라면 NPR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 n 곱하기 n-1 곱하기 n-r 플러스 1. 다른 말로 그냥 n부터 r개를 곱한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걸 NPR이라고 정의할 거예요. 그럼 그냥 우리가 쓰던 곱의 법칙이랑 다를 게 없는데 왜 저딴 표현을 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순열이라는 건 이 다음 파트 조합을 위해서 미리 그 개념을 정돈하는 거지, 사실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굳이 뭐 P다 뭐 이런 거 P가 뭐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곱의 법칙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찌됐든 이 형태를 n부터 r개 곱한다 라고 하는 접근으로 쓰는 거는 무리가 없는데 이걸 문자로 쓰려니까 너무 까다롭죠. 그래서 드는 생각이 좀 새로운 표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말합니다. 그 새로운 표현은 뭐냐? n의 계승, 다른 말로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합니다. 느낌표고요. 느낌표인데 그게 의미하는 게 n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을 읽고 n 계승, n 팩 어떻게 읽어도 상관없는데 일반적으로 나는 n 팩이라고 읽을 거야. 얘의 의미가 뭐냐면 1부터 n까지 곱한 겁니다. 1부터 n까지 곱한 거죠. 그래서 뭐 3팩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그냥 6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거거든? 이때 이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새로운 약속을 하나 하고 싶은데 이건 받아들여주기 바랄게요. 1팩토리얼은 1인데 0팩토리얼이 얼마냐면 1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냥 받아들이세요, 이건. 나중을 위해서 우리가 좀 빌드업하고 있는 거라서 0팩토리얼도 1이고요. 1팩토리얼도 1이에요. 알았죠? 애초에 1부터 n까지 곱한다라고 하는 게 n팩토리얼인데 0팩이라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런데 그걸 우리가 필요로 하는 순간이 있어서 그냥 약속을 좀 할게요. 언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 NPR이라는 것을 저 계승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싶다는 거야. NPR. NPN이라는 거는 n부터 1까지 곱한 거라서 n팩이라고 쓸 수 있고, NP0이라는 것은 n부터 0개 곱하는 거라서 그냥 1이라고 쓸 수 있는데, 이때 NPR이라는 것을 n부터, 이때 n과 r은 숫자가 좀 작아요. p는 좀 크게 쓰고요. 이때 NPR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쓸 거냐면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로 써주면 된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1부터 n-r까지 곱한 게 n-r 팩토리얼이라면 n 팩토리얼이라는 건 1부터 n-r n-r 더하기 n-r 더하기 2 그래서 n까지 곱한 게 되죠. 문제는 1부터 n-r까지 곱한 걸 나누면 n-r 더하기 1, n-r 더하기 2 그래서 계속 1씩 더해져서 언젠가 n까지 곱하는데 이게 뭐야? 주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표현을 쓰려고 우리가 이 계승이라는 걸 도입하는데 이때 이걸 그럼 도입하면 npn이 뭐냐면 이게 n-n 팩토리얼 분의 n팩이거든? 야 근데 n-n 팩하면 얼마야? 0팩분의 n팩 아니야? 0팩이 뭔데? 이거 0이라고 쓸 거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1이라고 쓰는 겁니다. 알았죠? 정확히 받아들이세요. 자, 여기까지가 순열입니다. 근데 뭐 개념 자체는 우리가 배웠던 그 경우의 수 파트에서 넘어온 거고 고배 법칙에서 넘어온 거라서 그렇게 막 엄청 새로운 건 딱히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것도 이미 다 중학교 때 했던 것들입니다.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풀어보면서 오늘 뭐 중간에 마무리 하더라도 그냥 끝낼게요. 일단 좀 하는 데까지 합시다. 근데 많지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1105번.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대요. 그러니까 1번부터 n번까지 모자가 있는데 그걸 두 개를 고르는 거죠.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n가지. 두 번째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n-1가지. 그걸 곱했더니 얼마? 210. 뭐랑 뭐 곱하면 210 되니? 뭐 곱하기 뭐 하면 210 돼? 연속된 두 수잖아, 맞지? 뭐랑 뭐 곱해야 210 돼? 네, 정확합니다. 자,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찾을까요? 210은 5의 배수죠, 맞아요? 더불어서 210, 21이 7의 배수잖아. 7과 5의 배수죠. 그러니까 뭐부터 생각해야 돼? 15, 14.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맞아요? 숫자가 너무 커지면 안 되잖아? 뭐 20, 21 이런 건 당연히 안 되죠. 맞아요. 이건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얘는 15입니다. 2차 방정식이긴 한데 2차 방정식을 2차 방정식처럼 풀지 마세요. 이거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는 자연수를 대상으로 다룹니다. 그거를 2차 방정식이라고 하나하나 풀고 있으면 좋지 않다. 알았죠? 적당히 대입해서 풀면 됩니다. 알았죠? 오늘은 이 P에 대한 걸 많이 쓰진 않을 거라서 지울게요. 순열은 고배법칙으로 다 커버됩니다. 자, 1109번 볼게요. 이게 좀 어렵죠? 바로 어려운 게 나오는데 6개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C와 D 또는 D와 E가 이웃하게 나열해 달래요. 또는 이라는 멘트는 뭐라 그랬죠? 또는 이라는 멘트는 뭐라 그랬어요? 합의 법칙을 쓰는 거랬죠. 그러니까 나는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랑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를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근데 더불어서 뭔 말을까지 했어? 아까 또는이라고 했을 때 중복된 거를 빼줘야 된다 했죠. 맞아요. 중복이라는 건 뭐야? C와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는 중복되겠죠. 맞아요. C와 D가 이웃하는 경우 우리가 어떻게 셌어? 중학교 때? 어떻게 셌어요? 어떻게 셌어? 이웃하는 거.
야, 니네 중학교 때 경우의 수 제대로 안 했어? 이웃하는 거 어떻게 세냐니까? 가은아, 어떻게 셌어? 야, 니 경우의 수가 어디까지 기억하니? 어디까지 기억해? 고백법칙 했던 거는 기억이 나? 몇 가지 유형하고 길이 몇 개나 있을 때 하는 거 이런 것까지는 기억이 잘 나는데 유형마다 경우는 있습니다. 이웃한다. 이웃한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그냥 한 덩어리 취급하라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이웃 한 덩어리 취급해서 배우라는 거예요. 니네 어차피 붙어 있을 거니까 그냥 너희 한 사람 취급할게 라고 말을 하는 게 이웃해서 배열한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배열하는 거잖아. 그치? 다섯 개를 배열하는 건 어떻게 써요? 다섯 개 배열한 거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그걸 우리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고 안 쓰고 5 팩토리얼이라고만 써도 되겠죠. 맞아요.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 얘네가 붙어 있다고 했잖아. 근데 누가 왼쪽이고 누가 오른쪽이야. 그걸 안 정했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뤄줍니다. C와 D의 배열까지 우리가 다뤄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D와 E가 이웃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5 팩토리얼 곱하기 2 팩토리얼. 맞아? 이해가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차피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각각 거기서 더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야? 만약에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 CD랑도 이웃한 거고 DE랑도 이웃하니까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들어가죠. 맞아? 그럼 중복된 건 빼줘야겠지. 그러니까 CDE가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를 우리가 빼줘야 돼요. 그럼 동시에 이웃하는 경우 몇 가지? 하나, 둘, 셋, 네 가지죠. 맞아요? 네 개를 배열하는 겁니다. 자, 그 대신 이것도 속에 있는 내가 한 덩어리로 봤을 때 걔네들에 대해서 이웃하는 걸 배열했잖아. 그럼 CDE도 배열하는 걸 곱해줘야겠죠. 맞아요? CDE는 배열하는 게 몇 가지야? 몇 가지야? 두 가지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일어난다는 건 뭔 말이냐면 C와 D가 이웃하면서 D와 E가 이웃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은이 남친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있기로 했어.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머님이랑 가은이랑 이웃하면서 가은이랑 남친이랑 이웃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어중간하게 어머님, 남친, 가은이 하면 그게 좀 멋쩍죠. 멋쩍. 맞아? 너무 좋지 않다고. 뭐 해야 돼? 반드시 가은이는 가운데에 있어야 됩니다. D는 무조건 가운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C와 E의 자리를 배열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팩, 1, 2, 3, 4, 5 곱하면 120에다 2 곱하니까 240. 240. 1, 2, 3, 4 곱하면 24에다 2 곱하면 48. 얘네를 더해서 빼주면 43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웃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웃하는 애들끼리 한 덩어리로 묶어서 배열해준다. C와 D 이웃하는 건 CD를 한 묶음으로 하고 배열해준다 라는 게 핵심적인 풀이 방법이죠.
자, 그럼 이웃하는 경우를 구했으니 우리가 뭐도 할 수 있어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도 구할 수 있겠죠. 이웃하지 않는 경우 1113번. 네, 2와 3은 이웃하고요. 이웃한다라고 했으니까 묶음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죠. 근데 4, 5, 6은 이웃하지 않도록 해달래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해달라. 이게 뭔 말이지? 뭐 어떻게 나열하라는 거지? 고민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부터 기억을 합시다. 이웃하지 않게 나열한다는 건 어떻게 나열하는 게 좋냐? 다른 것들을 먼저 나열하고 사이에 끼워 넣기라는 아이디어를 사용합니다. 다른 것들 먼저 나열로 사이에 끼워 넣기. 물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중학교 걸 잘 기억하고 있다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자연스럽죠. 뭐냐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빼는 거예요. 그럼 이웃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2개짜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것들을 먼저 나열한 후에 사이에 끼워 넣는 방법과 전체에서 이웃하는 것을 빼는 방법인데 이건 2개짜리만 가능해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4, 5, 6이 뭐예요? 3개죠. 그렇기 때문에 계산 못합니다. 그럼 난 첫 번째 뭐 하냐면 1과 2, 3 7을 먼저 배열해요. 얘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예요? 3개를 배열하는 거고 2와 3을 배열하는 거니까 2팩을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6이 12가 되죠. 자, 이렇게 배열을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4, 5, 6을 배열하는 거예요. 4, 5, 6을 배열하는데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이에 끼워 넣는 거니까. 4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예요? 4군데 들어갈 수 있고요. 5가 들어갈 수 있는 곳에는 이제 또 나머지 셋 중에 하나. 6이 들어갈 수 있는 데는 여기 4가 먼저 들어가고 5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이 셋 중에 하나죠. 그럼 6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나머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것과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24를 한 288이 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를 세줍니다. 자, 이어서 1118번 보겠습니다. 윈터에 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W와 T 사이에 있는 2개의 문자가 오도록. 그러니까 W랑 T 사이에 2개가 오래요. 그 다음 나머지도 그럼 2개가 있죠. 맞아요? 이렇게 놓으랍니다. 자, 근데 W랑 T 사이에 이렇게 배열한다고 했는데 W랑 T가 무조건 맨 앞에 와야 돼? 아니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그럼 W와 T를 기준으로 배열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예요? 전체를 배열하는 방법은 6가지입니다. 왜냐면 W와 T의 순서도 정해야 되거든.
W가 앞인지 T가 앞인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럼 자리를 정했으면 그다음 뭐 하면 돼요? 내가 이 경우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나머지 애들 그냥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리를 미리 정한 거야. W와 T 사이에 두 명 있다고 해달라는 건 W랑 T가 두 자리 건너뛰어서 앉으라는 거고 W랑 T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세 가지에다가 얘네들끼리 순서 정하는 거니까 총 6가지가 되며 나머지 애들을 이거 전체라고 말하면 좀 그러네. W와 T 배열하는 거라고 하죠. W와 T 배열하는 게 이거고 나머지를 배열하는 건 4팩토리얼이 되겠죠. 그래서 24 곱하기 6은 144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어서 1121번 A, B, C, D, E가 있는데 이게 A, B, C 중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A와 B가 이웃하는 건지 A와 C가 이웃하는 건지 B와 C가 이웃하는 건지 A, B, C가 이웃하는 건지 모르니까 각각 닷에서 더하라는 겁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뭔 생각을 하냐면 이거 너무 귀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적어도란 멘트가 나오면 뭔 생각을 하냐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전체에서 반대를 뺄게요. 전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체죠. 5개 배열하는 거죠. 5개를 배열하는 거에서 그럼 나머 반대는 뭐냐? A, B, C가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마침 이웃하지 않는 걸 배웠네. 5개를 배열하는 건 5팩토리얼이고요. A, B, C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어떻게 하는댔어요? 3개가 이웃하지 않는다는 건 나머지를 먼저 배열해요. D와 E를 배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A, B, C를 배열하는 거죠. 맞아요? D와 E를 배열하는 건 몇 가지예요? D와 E를 배열하는 건 2가지 배열하는 거니까 2팩토리얼. 나머지 A, B, C를 여기에 끼워 넣는 건 몇 가지예요? 3팩토리얼이죠. 그래서 5팩토리얼 1, 2, 3, 4, 5 곱하면 120이고요. 여기서 2 곱하기 6 하면 112를 빼는 거니까 108가지가 답이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문제 남았어요. 두 문제 하고 끝낼 거예요. 더 나가지도 않습니다. 자연수의 배수. 이거는 적어요. 2의 배수는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 숫자가 2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책에다 적으세요, 이거. 뭐라고? 이거 2의 배수에 아니에요. 어떻게 금방 알았어? 그래, 그거 물어보는 거죠. 언제 2로 나누고 있어. 맞아요. 2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1의 자리가 2의 배수인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야, 책에 적으라고. 네 나중에 노트 볼 것 같아? 책에 적어. 그 유형 위에다가. 3의 배수는 어떻게 알아요? 3의 배수인지 아닌지.
3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3의 배수이 아니야. 이 숫자 3은 나눌 거야? 3의 배수이 아니야. 3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풉니다.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의 배수이면 돼요. 그럼 그 숫자는 3의 배수입니다. 1, 2, 3, 4, 5, 6, 7, 8, 9, 0 더하면 이게 45이기 때문에 이거 3의 배수 맞아요.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요? 이거 4의 배수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어떻게 금방 알았을까? 곱한다고? 1, 2, 3, 4, 5, 6, 7, 8, 9 곱해봐. 오케이. 자, 88 4의 배수예요? 맞아? 그럼 86은? 그럼 186은? 286은? 386은? 486은? 다 아니에요. 4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뒤에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됩니다. 얘는 90으로 끝나기 때문에 4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5의 배수는 어떻게 알아요? 5의 배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1의 자리가 0 또는 5. 그럼 6의 배수는 어떻게 알아요? 이건 그냥 2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이면 되는 거죠. 그쵸? 7의 배수는 우리가 보통 관심 없고요. 8의 배수는 나오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9의 배수까지만 이야기합시다. 9의 배수는 어떻게 하냐? 각 자리의 수의 합이 9의 배수이면 돼요. 9의 배수도 많이 나오진 않아요. 보통 1, 2, 3, 4, 2, 3, 4, 5, 6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125번에서 0, 1, 3, 5, 7, 9 이걸로 만드는 네 자리 수에서 5의 배수를 구해달래요. 5의 배수. 5의 배수는 1의 자리를 기준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경우의 수 구할 때 많이 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 당연한 거야. 야, 예를 들어서 승원이 네가 친구랑 밥 먹으러 가. 내 친구가 편식이 심해. 그럼 메뉴를 네가 골라, 걔가 골라? 걔가 고르지. 왜? 따지는 게 많으니까. 그럼 따지는 게 누가 제일 많은지를 고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누가 제일 많이 따져? 1의 자리가 5의 배수라며. 그럼 얘가 0인지 5인지 그 다음에 나머지 보고 결정하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1의 자리가 0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올 수 있는 거 여기 몇 가지 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60까지 해야 됩니다. 자, 1의 자리가 5가 왔어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왜? 야, 0 올 수 있어? 못 오잖아. 그래서 몇 가지예요? 48가지입니다. 얘네 둘은 동시에 일어나지가 못하죠. 그래서 더하면 108. 이렇게 고배 법칙과 합의 법칙을 적절하게 섞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겁니다. 알았죠? 사전식이 뭐니?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이게 뭔 말이야? 이게 뭔 말이야?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이걸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식으로 배열한다. 이게 뭔 말이에요? 사전이 뭐야? 사전. 뭐 맞아. 오,
너 국어사전 찾아봤어? 국어사전이라고 본 적은 있니, 니네? 찾아봤어? 영어사전 찾아봤어? 그냥 네이버에 치면 돼?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 니네가 어떻게 사전을 안다고, 맞지? 사전이란 걸 본 적도 별로 없을 텐데. 넌 찾아본 적 있어, 영어사전? 어? 네이버로만 했어? 말 그대로 우리 때는 영어 단어 빨리 찾기 대회도 있었어. 진짜 영어 단어 한 몇십 개 주고서는 손으로 이 사전 누가 제일 빨리 찾나 이런 대회도 있었어요. 진짜 쓸데없죠. 지금은 복분만 하면 되는데, 그치? 이렇게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할 줄 몰랐던 거야. 몰랐어요. 나 중학교 때까지는 영어 사전 썼고, 중학교 때 전자사전이라는 게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그게 대중화되고, 대학교 때는 그게 사라졌어요. 왜냐면 대학교 때 드디어 스마트폰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생기고, 물론 그 전에도 폰은 있었지만 그 전에 폰은 영어 사전 같은 걸 쓸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전자사전 따로, 인강 듣는 거 따로, 다 따로 있었는데 그걸 스티븐 잡스라는 미친놈이 다 합쳤죠. 정신 나간 사람이죠. 그렇죠? 아이폰. 그렇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덕분에 굉장히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 얼마 전에 그 티처스에서 그거 봤는데, 행원, 이게 뭐야? 이 뭔 표현이야? 행원. 얘 영어 공부도 해야 되는구나. 뭐야? 행원? 행원 뭐야? 전화를 끊다. 아니야? 근데 왜 전화를 끊는 게 행온이야? 버튼 누르는 건데. 맞아. 공중전화기라는 거 보면은 옛날엔 전화기가 이렇게 이게 있었고 여기다가 수화기를 딱 걸으면은 철컥 하면서 끊어졌어. 그 전화를 끊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못하죠. 지금 니네들 아이폰에 있는 이것도 이해 잘 못하잖아요. 옛날 전화기가 이 모양이잖아요. 맨 처음에 어플 만든 놈들이 그때까지 전화기가 이런 모양이어서 이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모양의 전화기를 썼으니까 여기다 말하고 여기다가 듣고, 맞죠? 반대로 말했네. 듣고 말하고. 반대로 말했죠? 듣고 말하고. 이런 거였어서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직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그래.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도 시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서 적응을 못하는 거다. 그렇죠? 학교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학교 선생님들은 좀 더 잘 인식하거든. 얘네들이 원숭이에 가까운 놈들이 더 많지 이러면서. 그래서 이런 거 잘 내지 않아요. 뭐 뒤에 나오는데 대진표 아니 됐다. 너 대진표가 뭐야? 토너먼트랑 리그의 차이가 뭐야? 잘 몰라? 너 스포츠 관심 있는 거 없니? 축구를 알아? 축구 경기를 봐? 뭐 봐? 경기 이게 뭐 무슨 경기 봐? 해축 무슨 리그야? 무슨 리그냐고? 왜 리그자가 붙냐고? 생각 안 해보고 그냥 했어? 네, 뭐 다음에 이야기하죠. 1126번 보겠습니다. A, B, C, D, E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크베다라고 할게요. 크베다. 얘가 몇 번째 오냐라는 거예요. A, B, C, D를 이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한대요.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건 얘가 1바라는 거야. 얘가 제일 위에 있는 숫자야. 그러니까 알파벳이야. 의미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있대. 그럼 그 다음에 뭔가 나열을 하잖아. 그 다음 알파벳 단어는 뭐겠어?
A, B, C, D 다음에 뭐겠어? A, B, C, E, D. 뒤에서부터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기조는 A, B, C, D, E를 유지하되 뒤에 순서를 바꾸자. 그러면은 C, B, E, D, A라는 애는 몇 번째냐는 거야. 앞에서부터 따지면. 고민합니다. 뭐 어쩌라는 거지? 아, 그래. 어쨌든 C부터 시작했다는 건 뭔 말이냐면 A로 시작한 애가 끝난 거죠. A로 시작했어요. 그럼 4개를 오는 건데 오는 게 몇 가지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가지가 배열된 거죠. 자, 그 다음 B로 시작하는 것도 있겠죠. B로 시작하는 건 뭐야? B로 시작한 거야. 4개가 오는 거죠. 24가지. 내가 원하는 CBEDA라는 건 CA로 시작하는 거 CA로 시작하는 거 3개 배열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6개. CB로 시작하는 것도 있겠죠. CB CBDEA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CBEDA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CB로 시작하는 거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게 CBEDA예요. 그쵸? EDA. What's EDA? What's EDA? 네. 자, 그래서 내가 찾는 게 얘네들 다 더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예요? 60번째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질문 있어요? 자, 숙제는 1129번까지 해오는 걸로 하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하죠. 남아서 할 사람은 하고요. 갈 사람은 갑시다. 가세요.